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서울은 요 마라톤 간담회 중에서도 지금 뭐 세 번째 사례예요. 이제 그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한번 했었고 이제 그 지원협의회, 뭐 연구회, 지원 조직에 관한 기능 부분에서도 따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타 지역에서 발표했던 어떤 그 중참여 예산제, 여성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울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고 어떤 사업이 선정되는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사실 서울 지금 한창 이제 서울 이제 요새 이제 시의회 예산안이 제출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총회에서 이제 그 예산안에 송부되는 이제 중대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하는 작업까지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좀 진행이 됐고 이제 막 이제 아주 그 공식적으로 서류가 제출되고 뭔가 합의되는 과정이 이제 막 끝난 시기인데 사실 서울은 지난 한 몇 달간 지난 3년 차를 돌아서 보면서 개선돼야 될 많은 과제들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상당히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어서 그 논의를 앞으로 얼마간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얼추 사실 이제 또 시 행정부 차원에서 또 이제 뭐 민간사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초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금년까지 진행됐던 내용이고 여기서 지적됐던 문제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이 아마 내년 5년 계획이나 조례 개정에는 꽤 이제 적지 않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약간 광역이고요. 뭐 인구나 뭐 예산 규모 면에서 사실 타 광역 시도보다도 좀 월등하게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조례사항에 보면 그 지금 서울시 안에 25개 자치구가 있고 그 자치구에서 이제 편차,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금은 다 중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 예산위원회를 서울시 지역회의로 가름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역회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특성이면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의 뭐 사업 단계나 일정과 이제 서울시 과정과 일정에서의 지역회의의 몫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오는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후에 이제 관악이나 서대문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이제 전체 그 이제 과정과 단계 등을 이제 간략하게 그 사업 제안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서울시는 조례상에 이제 시민의 범위, 서울시 시민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서울 뭐 주거지를 서울에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지는 않고 뭐 살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한 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시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면 뭐 누구나 이제 이 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 사업 제한의 범위도 서울시 사업, 광역단위 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사실 기초구 업무까지를 다 포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제 온라인에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 사업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개인이 하게 될 경우에 그 외에 뭐 우편이나 방문 접수 같은 것들 진행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서울시 지역회의로 간주하고 있는 이제 자치구 단위에서 제안 사업을 이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과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모으게 되고요. 이 모아진 사업은 일단 자치구회의,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이제 1차 심사를 거치게 되는 과정을 이 있고 그 자치구에서 1차 사전 심사를 거친 내용들이 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사를 거친 총회를 통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이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뒤에 이제 사업을 제한하는 방식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 결정단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매우 개괄적인 내용만 이제 작성화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 지역회의에서 제출하는 사업은 뭐 회사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나 뭐 미시비 배분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치구 지역회의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그리고 자치구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자치구 제안 사업들을 논의했던 과정들을 뭐 회의 기록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정리해서 함께 사업 선정 결과물을 포함해서 함께 이제 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8개 분과에서 각 영역별로 사업을 직접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제 분과회의에서 각 실링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제 그게 이제 총회로 넘어가게 되면 이틀간의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박람회처럼 부스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위원들과 시민 참여단이 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분과에서 결정된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그 지역회의에서 그 논의됐던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실 그 특별히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뭐 분과별 회의나 전체 회의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사전 심사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의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되는 사업에 이 사업이 분과 우선순위 몇 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 이제 운영계획에서 처음 약간 시도했던 게 아무리 이게 개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그 광역 단위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괄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 제안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이제 컨설팅 역할 이런 것들을 자치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요구도 많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제 양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래 저희가 시행 첫 해에는 자치구, 그러니까 시민들의 직접 제안 사업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직접 분과별로 다시 권역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사실 사전 심사를 했는데 2년 차부터는 이제 권역별 심사소위원회에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모든 사업을 일단 지역회의에서 1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방식이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 분과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1차로 제안된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은 사실 자치구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관악 이런 데처럼 자체적인 어떤 예산위원회가 좀 뭐 성실하게 돌아가고 활발한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참관을 가보면 제대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자치구의 경우에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할 때하고 서울시에 제안하는 사업을 논의하고 제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지금 뭐 이를테면 지금 자치구 재정들이 워낙 많이 어렵고 서울시는 실링 범위가 뭐 5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열심히 자치구 간의 사업을 선정 개수나 예산 금액이 상당히 편차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어떤 주민 제한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보다는 어쩌면 부족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의 자치구 간 경쟁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상황은 그렇고요. 끝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 천둥안에 보면 이제 5쪽인데요. 제안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년 이제 3년 차인데 3년 차에 이제 제안된 사업 접수 현황을 보면 이제 전체 규모로는 1,533건이 이제 직접 사업
그러니까 사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가 제안하는 사업으로 제한됐던 게 372개 그리고 이제 지금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이제 1161건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광역 사업의 경우가 122건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그 첫 해에는에 비해서 점차로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2012년에 처음 시작할 때 직접 제안 사업이 200여 건 됐던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지금 이제 들쭉날쭉한 편이고 이게 전체의 규모 외에 그 안에 자치구 차원에서도 제안하는 사업의 건수는 매우 들쭉날쭉합니다. 예, 이제 뭐 첫 해에 제안했던 거 보면 어느 구에서는 뭐 2개, 3개 이렇게 제안 사업 제출하고 어디서는 20개, 30개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한 편차가 있고 이게 이제 순수하게 사실 사업 개별 사업 건건히 보면 저희가 파악은 가능은 한데 집계상으로는 불가능한 게 주민 직접 제안 사업 중에서는 이제 실제 주민 직접 제안 사업인 게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자치구가 제안하는 사업인데 주민의 명의를 빌어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업 제안 설명서 보면 이전에 했던 사업인데 확 예산 확보 못했던 거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나요. 이제 하지만 이제 형식상으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 걸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뭐 사업 유형별 이것들이 지금 이제 그 유형별로 보면 다양한데 조금 이제 조심스러울까 조금 저희가 그러니까 기대했던 뭐 처음부터 완전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아무래도 기존의 그러니까 새로운 주민 제안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 주민 제안 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이 있고 서울 같으면 또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것과도 어떤 성격이 유사하거나 비슷해서 뭐 어떤 때는 같은 사업이 주민참여 제한 사업으로 신청 제한이 되기도 하고 어디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뭐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약간 복잡한 양상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뭐 그래서 근데 뭐 이를테면 뭐 CCTV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두운 골목 한모퉁이에 이제 미처 기초국에서 설치하지 못한 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한다라고 하는 사업이 제한되긴 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워낙에는 이제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기 때문에 걸러지게 되는 측면들이 좀 있고.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많이 제출되면서 또 이게 주민제한 사업이라고 하게 보기 아쉬워서 좀 난감한 사업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얘기되는 건 이제 CCTV, 공원, 화장실 그리고 이제 뭐 둘레길, 산책길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에서 제한 사업으로 많이 나오고 심지어 금년에는 하수관거 공사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제 이게 좀 이제 약간 제한 사업을 어떻게 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사실 땅속에 하수관거가 몇 년이 됐고 몇 미리짜리가 뭐 어디 있고 뭐 이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이게 뭐 교체 시기가 언제이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뭐 워낙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로 뒤로 밀려있는 순번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주민참여 제한 사업으로 엎어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과위원회로 넘어오니까 전체 첫 총회를 이제 열어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을 이제 다 배당을 하고 그 회의를 거치고 이제 제안 사업 설명 듣고 회의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전에 그 첫 해에는 뭐 합의를 거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표결 없이 분과위원회 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이제 반드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분과위원회 결정의 우선순위가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그 이제 권역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요 활동은 뭐냐면 이제 그 1차로 쭉 그 전체 제안 사업을 직접 사업 제안자가 분과위원회에 와서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서울시는 워낙에 이제 전체 규모 금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상 사업 한 분과에서 소화해야 할 대상 사업의 규모가 상당해서 그 제안자들이 직접 오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 듣고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까지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야말로 딱 개괄적인 내용 뭐 3분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경우가 이제 그 하기 때문에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도 한 3회차 회의를 뭐 밤에 꼬박 서너 시간씩 해야지 정말 개괄적인 사업 설명 듣는 것을 근근히 맞출 수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는 이제 과정들을 자기가 그 살고 있지 않은 자치구를 살고 있는 구를 피해서 타 구의 위원들이 이제 각 현장에 가서 살펴보는 과정들을 좀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권역별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지역회의, 그러니까 서울시위원회 심사 전에 지역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정도 참관을 하고 참관 결과를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이 그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들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와 과정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조례상에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어요. 워낙에 첫해 2012년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항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는 왜냐면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건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논의하는 것부터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냐. 그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그런 규정을 두지는 않고 열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첫 해에 별도의 어떤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이제 조례나 운영기획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첫해 사업 선정된 사업 그리고 이제 그게 의회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좀 있었고, 이를테면 본래 자치구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논쟁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단위 사업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의 기대 효과가 시민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 뭐 이제 이미 설치고 있는 되고 있는 자치구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뭐 운영 지원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단년도 사업에 제한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몇 가지 일반적인 기준들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 사업 선정 기준은 사실 가장 큰 방향은 광역 사업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사업 선정된 내용 보시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 포함해서 이제 부적격 심사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제외해야 할 만한 사업들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공연 축제성 사업이 뭐 3억 원 이상인 경우, 뭐 전체 총 사업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억 같은 건 10억 기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서울시 사업의 전반적인 우리 예산 편성에서 뭐 사전 절차, 뭐 투용자 심사라든지 뭐 준비계획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 과정에 이제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들을 좀 붙여놓으면 사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서 뭐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어떤 제안되었던 선정된 사업 같으면 금년에 사실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 제안 사업 건수가 조금 늘었어요. 뭐 늘기는 늘었는데 뭐 많이 늘은 건 아니고 전년 대비로 보면 75건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증가했다고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에 워낙에 첫째 주에 이 서울시는 딱 제한사업 접수 기간을 한정해서 받고 있거든요. 뭐 상시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짧다 해가지고 금년에 제한사업 어떤 제한 기간을 뭐 2주 정도 연장을 했는데 이제 실시복권 정도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뭐 이 사업 제한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기는 좀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선정된 사업을 보면 제한된 사업도 선정된 사업도 공원분과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CCTV 화장실 이런 게 대체로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을 뽑는가에 대한 기준이나 이제 위원들의 투표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본 것들이 다음 연도 사업 제한되는데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해에 이제 제한된 사업을 보고 주민들, 위원들이 인식했던 건 뭐냐면, 이게 그래도 500억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사업을 이제 많이 이것저것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늘 모자란다 하기 때문에 큰 돈 드는 사업을 많이 소수로 주는 것보다 작은 사업이지만 이제 여러 단위의 고루 나눠주고 싶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선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나는 어떤 사업에 투표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작은 사업 이제 소규모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점점 사업 개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줄어드는 거를 이제 제한 사업을 받아본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총회에서 사업을 투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 거기도 합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제 8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3년차 매년도 이제 총회에서 선정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투표했냐, 몇 표 정도 득표했냐, 이런 것들을 사업의 득표수하고 각 사업별 예산 규모를 이제 두고 이렇게 분포를 본 건데요. 첫 해에는 그래도 상당히 약간 이제 고루 분포가 있었는데 2년, 3년 될수록 이 사업이 선정될 만한 유효 투표 범위에 밀집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오밀조밀하게 이제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 위원들은 이제 작은 금액에 대한 선호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얘기했고 전체 사업 건수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게 맞는 말인데 이제 실제 그게 득표로 그러니까 사업 선정되냐 아니냐와의 상관관계로 본다고 하면 개별 사업의 금액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 라고 하는 왜냐면 사업을 득표하는 수의 범위가 워낙에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선정된 사업이나 떨어진 사업의 득표 편차가 몇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몇 표 차이 안 나게 어떤 건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업 금액이 중요한 변수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서울시는 이제 사업 선정을 할 때 마지막에 최소한 득표수의 30%는 득표를 해야 30% 범위까지는 득표를 해야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를 위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은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처음부터 첫 해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2년 차에 사업 개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유효 득표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이제 30%로 딱 자르면 실링이 남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얼마 득표수 표가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제
30%안 되더라도 500억 범위까지는 사업을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총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게 그럼 적절한 대표성을 확보한 사업 기지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금년엔 다시 반드시 이 30%를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강제적인 규정으로 적용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게 이제 어겨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요 집중적인 그 득표수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그러니까 떨어진 사업과 그러니까 선정되지 못한 사업과 선정된 사업의 편차, 그러니까 지지도 득표수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과연 그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그렇게 나누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또 다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운영 앞에서 그 말씀 소개드렸던 그 운영 그 사업 제안과 심사의 운영 프로세스를 약간 일정별로도 이제 약간 뭐 특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사업을 선정하는 게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주로 위원을 공모하고 모집하고 회의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약간 업무 활동의 중요도나 어떤 시간의 투하가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 제안에 대한 홍보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 어떤 스태프들이 충분치 못해서 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업을 신청받고 접수하고 아니면 이제 전체 위원회 위원 말고 그냥 이제 투표에만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격가지처럼 진행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약간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이제 운영 계획상의 내용이나 실제 운영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조례의 내용에도 일정 부분 그런 지점들이 이제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운영하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세세하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체 위원 규모, 구성 비율, 위원장, 국가위원장, 선출 방식,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는 사실 사업을 제안하는 것, 또 이 제안 사업을 풍부하게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사실 거의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게 있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서울시의 지역회의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회의와 서울시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권한과 어떤 역할이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말고는 다른 규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에서 1차 사전 심사를 하는데 그때 결정했던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울시에 올라오게 되면 백지로 돌리고 다시 서울시 위원들이 그걸 심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지역회의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주민들하고 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주민들 간의 어떤 위계나 갈등 같은 게 생기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역회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동네에서 더 잘 아는 내 지역의 사업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논의하고 제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사업을 넘겨서 올렸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남의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은 서울시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위원들도 전혀 판단이나 기준 없이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역회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애써서 그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회의라고 토론하고 시간을 거기다가 공을 들였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갈등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뭐 찾아가는 예산 학교라든지 아니면 동별회의, 주민총회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시 구조에서는 지금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뒤에서 그 자치구 단위에서 얘기하는 사업을 제안받는 방식하고 하는 것하고는 서울시는 사실 사업 제안 과정은 매우 심플하고 밋밋하고 별게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이 그 지역회의, 그러니까 광역단위위원회가 그 기초단위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냐, 내지는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동안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봐도 대부분 삼해산대는 그 작은 도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방식이다. 뭐 물론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고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도시 중심의 이제 어떤 사례였는데 서울처럼 뭐 큰 규모에서 진행하는 게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어떤 프랑스 파리나 이제 스페인의 세비야 같은 이제 큰 도시, 인구가 많은 큰 도시에서 이제 그 참여예산제를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뭔지 어떤 점이 있을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살펴보고 더 공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 가장 큰 쟁점은 어떤 사업이 되느냐 앞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그 단위 금액이 적은 사업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일정 선언은 그런 것 같지만 실제 득표로 따져보면 그 상관관계가 적더라 하는 거였는데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게 어느 자치구에서 얼만큼 어떤 역량을 동원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더라 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서울의 상황입니다. 첫 해에 저희가 그 총회할 때 그 사업 부스 그 총회에 올라온 사업을 소개하는 부스를 자치구별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덕수궁 돌담길 사이에. 근데 그럼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치구 간 경쟁이. 정말 이제 예산은 좀 있고 주민참여 예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덜한 뭐 강남 3구나 양천 뭐 이런 데는 뭐 제한된 사업도 선정된 사업도 얼마 없지만 자치구에서도 이걸 꼭 뭐 이렇게 사업을 선정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는 흔적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는데 뭐 열심히 하는 데들은 온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이제 사업 홍보하고 뭐 공연 같은 걸 하고 뭐 심지어 어느 자치구는 무슨 이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무슨 나레이터 모델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다 사업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이걸 변환시키기 위해서 2년 차부터는 자치구 단위로 이제 부스를 운영을 안 하고 분과별로 이제 부스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그 한마당이 사실 거의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워낙에 서울시청 광장을 사용을 해서 부스를 좀 이제 풍부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광장에 그 세월호 그 이제 추모를 위한 공간이 매우 있고 광장 한기 퉁이에 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뭐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세월호 그 이제 100일 뭐 공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 그 분과별로 부스를 운영을 했더니 전에는 각 자치구에서 자기네 부스에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홍보 자치구별 사업을 홍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모든 이 제한 사업이 있는 모든 해당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든 부스마다 25개 자치구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위원들이 그걸 가서 보기보다 홍보하러 나온 사람들로만 부스가 가득한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때 막 태풍이 불면서 서울에 돌풍이 막 새벽에 불어갖고 그 미리 설치해놨던 몽골 텐트가 그 세종로 그 12차선 도로로 막 날라가고 막 이제 뭐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사실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자치구나 제한 사업을 이제 마련하셨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내 사업이 선정이 안 된 게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주지 못해서는 아니었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나 민원 같은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10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원래는 이게 자치구별로 이렇게 분류를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치구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근데 다들 자기는 사업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업 올라올 때마다 바로 세워가지고 뭐 어느 자치구 몇 개, 금액 얼마, 뭐 저희보다 집계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자치구별로 이제 편차가 있지만 이제 주목하게 보실 게 광역 사업이에요. 금년에 앞에서 제한 사업이 몇 개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결국에 마지막 남아서 선정된 사업 광역 사업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제시했던 기준과 선정됐던 사업 사이에 간극이 상당히 멀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제 이게 가장 그 사업을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좀 이게 경쟁만 과열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을 수기하고 심사해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무한 경쟁으로 자치구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뭐 최소 금액이든 일정 범위 그러니까 이게 그 정액으로 나눠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일정 정도는 뭐 최소 베이스를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정해준다든지 하는 게 이게 정말 내용적으로 사업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보면 그래서 좀 이제 그 크게 제도 개선에 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지역회의 심사 결과를 어느 정도 존중할 거냐에 관한 지점들 그리고 지역회의와 그 서울시 회의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자치구별로 어떤 방식으로 기본적인 뭐 이제 그 경쟁 방식을 완화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갖출 거냐. 그리고 이제 이 광역 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주민 개인이 서울시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서울시 안에 있는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 그러니까 시국별로 그것에 대한 그 소통하기 위한 뭐 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위원회에 주민참여에서 논의되는 어떤 신규 발굴 사업 같은 걸 주민참여에서 제한 사업으로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타지 혹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정책을 수렴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 제한제가 매우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서울은 요새 사실 모든 걸 주민들이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실국에 기본적으로 청책을 다 하고 마치 의견 수렴이 경쟁적으로 실국에서 벌어지는 와중에도 이를테면 금년에 선거가 끝나고 공약으로 제안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정 운영 계획에 중기 플랜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워낙에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업을 뭘 할 건지 말 건지 뭘 우선순위 배치할 건지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얘대로 놔두고 별도로 뭐 시민 참여단을 꾸리고 박람회를 하고 해가지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마치 이제 누가 더 많이 참여하나 경쟁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게 있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 참여나 의견 수렴 방식을 어떻게 더 좀 이제 그 코어를 해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서울시는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커요.
사실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해도 상당한데 지금 보면 이게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만 그러니까 위원 일테면 뭐 250명의 위원 아니면 2,500명의 시민 참여단 아니면 뭐 더 넓게 보면 자치구 지역회에 참여하는 분들까지의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주민 참여에 대한 홍보나 참여나 독려나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좀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도 실제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하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거나 참여를 제안하고 있지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 이걸 담당하고 주관하는 예산 담당관실 말고는 이게 돌아가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들 사업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첫 해에는 그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이 결국은 그 시 예산서 전체에 보면 해당 실국별로 쭉 뿌려져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예산서 안에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 이렇게 딱 표기가 되면서 의회에서 심사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이 사업을 존중하도록 하는 방식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개별 실국 사업부서에서도 한 차년도 예산안 작성할 때 사업의 실링을 다 주잖아요. 왜냐면 예산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다 이제 다 감에 일상적인 감에 편성만 하게 되고 하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구상했던 다른 신규 사업을 배치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 심의할 때도 그거는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입니다. 이것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2년차 이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별 어떤 예산 실행 범위와는 별도로 주기로 하는 것은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불만은 덜어졌지만 그러니까 이 예산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서 뭐 인큐베이팅을 해본다든지 하는 노력이나 고려를 지금은 못해요. 되려 자치구에 있는 분들은 자치구 사업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새로운 사업을 서울시 예산을 끌어당겼다 해보기 위해서 자치구 공무원들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정작 서울시 공무원들은 여기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같이 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차년도 예산에 대한 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짜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알려주고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지 위원들은 알기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호응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오늘 와서 여기 워낙에 자랑 간담회이긴 하지만 서울시는 와가지고 자랑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잘 안 되고 있다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는 건 지금 3년 차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이 있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은 감지하기 어려운 것 같고 되려 짧은 시간 단기간으로 끊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서울 시민 전체가 널리 알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알고 그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러니까 참여해서 의견을 낼 건가 보다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를테면 정말 나쁘게는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동네에 가서 내가 이만큼 따왔다라고 이제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원은 아닌데 이제 막 좀 대표성이 부여된 것인 양 이제 약간 그 역할을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위원회 안에서 위원 상호 간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제기된 게 있었고 이걸 해소하는 것 자체도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이 주신 그 과제를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이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관악구 자치구에서 직접 제안하고 그다음에 지역회의 가서 두 개를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제 부랴부랴 이 자료를 사실은 3년 올해 3기인데 조사를 못했었어요. 따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 목록은 이제 큰 틈거리는 있었는데 직접 제안과 참여 예산 그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그 예산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면서 저도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 참고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치구에서 마을 만들기와 참여 예산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저희 관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희 관악구청장님 그 6대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공익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NPO 센터하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협의하고 이것들을 토탈 묶어서 하는 이런 것들 고민 지점이 있는데 그 속에서 참여 예산 네트워크도 마을과 같이 가서 NPO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저희가 지역에서 NPO 관련 공익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저희는 2012년에 이제 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작년에 2013년 2기 올해 3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저희 네트워크가 관악의 참여예산제를 주로 하긴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위원들 구성과 어떻게 이 사업들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표로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간략하게 보시면서 보고를 드릴게요. 저 2012년 첫 그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던 해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행정도 우왕좌왕하고 저희도 우왕좌왕했고 어쨌든 지역회의는 21개 동에 저희가 총 1,050명을 모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막 최대한 노력을 593명만 요청이 됐더라고요. 그 안에는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중간에 탈락되신 분도 있었고 회의는 동별 한 2번을 운영했어요. 첫 해라서 사실은 많이 하고 뭐 현장도 합해야 되는데 못하고 첫 번째 회의는 이제 서울시에 참여 예산을 위해서 한 모였고 두 번째는 이제 관악구 예산을 위해서 6월달, 9월달에서 2번을 거의 대체적으로 동들이 다 모여서 서울시 사업 선정하고 관악구 사업 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조례도 그렇고 실제로 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회의 593명에 대해서는 일반 과정이라 해서 총 8회를 운영을 했었고 또 이제 구참여예산위원은 총 100명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심화 과정에서 2번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 있는 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 정원에 한 95명, 동별 추천에 42명에 공개 모집 53명에서 95명이 활동해서 그때는 이제 그 직접 제안과 지역회의 제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회의 때 임원 선출하고 분과위 구성해서 각 분과별로 해서 올라온 사업이 100건이었어요. 그래서 분과위에서 이걸 한번 조율을 해서 44건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가 최종 결정 과정이 조정협의회인데 저희도 조정협의회는 구청장하고 각 분과 대표 그리고 국장 각 총 5개국인데 5개국 국장 등에서 15명으로 구성된 가장 이제 최종 결정단인데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건수를 지역회의하고 직접 제안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올라온 100건과 참여예산위에서 조정된 44건, 조정회의 44건, 구의 44건에서 그대로 올라간 걸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장 많이 존중을 하고 조정협의회는 약간의 그 실링이나 단수 조정하는 정도로 역할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이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바꿔버리면 주민 체험예산의 취지가 반동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대로 했고 첫 해라서 의회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반영을 해서 그대로 다 됐어요. 단지 예산에서는 그 사업 금액이 이게 1,170억 정도죠. 그리고 이제 참여예산위원회 이때는 막 행정에서도 적격 부적격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게 올린 거예요. 우리는 뭐 간단하게 구민회관에 리모델링 하나 해달라고 한 1억 올렸더니 그들이 보더니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한 300억을 올리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행정도 욕을 먹고 우리도 이제 우왕좌왕하던 이런 시기하고 금액이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격 부적격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참여예산 결정된 게 148억이죠. 14억 8천이 됐고 조정협의회에서는 사실은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데
한 9,700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냐면 복지환경분과에서는 이제 금액이 크니까 그 담당 과가 전부 부적격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할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어느 동네에 휴지통 하나 설치하는데 50만 원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우선순위만 결정 올랐어요. 조정협에 와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담당 국장님한테 항의를 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올린 사업을 니네 멋대로 부적격으로 그냥 싸웠어 조정협에서. 그래서 조정협에서 그 복지환경국에서 다시 이제 행정 담당 그 과장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그게 또 다시 적격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라도 행정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격도 되고 부적격도 적정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조정협에서 다시 부랴부랴 50만 원 올리는 건 첫 텐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올린 게 이제 9,700만 원 올려져서 추가가 됐고 의회에서 이제 몇 천 정도 이제 깎인 거죠. 몇백이 깎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됐던 이제 우왕좌왕하다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은 어쨌든 무기인데 그때는 이제 좀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제가 어쨌든 참여예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관악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구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많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회의는 그 2015년보다 줄었던 555명인데 참여예산 구성은 되게 올랐죠. 97명. 연인위원이 대부분이었고 3분의 2 정도가 연인위원이고 신규가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때는 좀 우리 행정에서 연령대별로 또 분류를 해줬더라고요. 자기는 10대, 20대 무한대로 받았는데 10대, 20대 참여가 많이 저조했어요. 근데 70대, 60대, 70대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행정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갖고 분과회에 가면 회의할 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싸우고 이제 아시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잘 배운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 중간쯤에 이제 해촉을 했어요. 한 14명 정도 해촉을 했는데 해촉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으로 5개 분과에서 분과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한 2개 분과는 저희 위원회를 못 열고 그냥 그대로 사업수만 올리는 경우가 생겨버려가지고 절대로 이제 한 번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본인 못하겠다 하는 거나 이런 분들을 해촉은 총회에서 해촉을 시켜서 14명을 해촉해서 실제로는 83명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죠. 서울시 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6월달 중에 그다음 9월에는 관악구 참여예산을 받는데 저희가 이때 서울시 참여예산은 그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건이 78건이고 직접 제안이 77건이었어요.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서울시 참여예산만 딱 한 건이 접수가 돼서 7천만 원짜리가 직접 제안이라는 거를 행정에서 홍보를 안 했고 우리 참여예산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2013년은 홍보도 많이 좀 어느 정도 했었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직접 제안이 77건으로 거의 비등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건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회의의 그 사업을 모으는 그 시기하고 직접 제안을 모으는 시기하고 두 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부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총 155건에 부적정이 57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행정에서 말하는 부적정이나 아니면 일부 적정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적정이라도 한번 현장 답사를 보고 당신들이 옳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적정으로 바꾸는 이런 논리. 그러니까 행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 5억 이상의 사업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5억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다면 해야 된다. 또 뭐 1,000만 원이라도 행정에서 안 된다면 이거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의 우리끼리 총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적정 부적정 그리고 잘라야 될 것도 우리 스스로 정한 거예요. 이런 그 총회 때 정해서 실제로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편 57건을 해줬는데 뒤에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55에서 50한 100건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행정의 의견인데 분과위원회 심의할 때는 심사 대상이 152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정을 거의 다 적격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각 분과별로 이걸 줬고 여기에서 이제 금액에 대한 좀 저희가 이제 원래 20억인데 그 전에 32억이었던 그 참여예산은 행정의 오류 때문에 12억을 사상 처음으로 이제 추경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2013년에 12억을 더 받아 32억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금액이 너무 많이 오버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127건을 이제 심의를 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분과위에서 올리는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행정 재경하고
건설교통 같은 경우는 심사 대상과 선정 사업이 똑같을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과는 우선 순위만 정해서 쭉 해서 올려주고 조정협에서 이거 우리가 정리를 했던, 다른 분과들은 13개에서 11개, 22개에서 11개 이렇게 된 거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적정 부적정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우선순위 정해갖고 잘라준 건데 2개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협의회는 마찬가지로 이 127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올라갈 거를 지역회의에서 올라갈 건수 30억, 그다음에 직접 제안권 30억에서 30억에서 60억을 정해서 17건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드린 거는 이렇게 올린 17건에 대해서 지역회의에서는 올라온 안건은 총 4개, 6번 같은 경우는 그 7천만 원의 단일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2개 안건으로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4개, 5개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직접 제안의 경우는 6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다 2013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관악구 참여 예산은 2013년에 이제 9월달에 시행을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억 규모였는데 2012년에 우리가 미반영됐던 12억이 추가돼서 32억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 진행을 했고, 이때는 서울시에서 올라왔던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155건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올라왔던 사업 중에 떨어진 것들을 관악구 참여 예산으로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에서 심의를 지역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서 구 제안으로 올라온 게 94건이고, 그리고 실제 6월달에 올라왔던 시제안 92건을 포함해서 186건을 저희가 지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눠드린 거고, 과별로 심의 결과 186건 중에 참여 예산에 올라온 거는 179건이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분과의 결과 69건이 올라왔죠. 그 69건이 또 올라온 게 조정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34건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2억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수가 다른 분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뭐 주민들이 이것도 시급한 사안이긴 한데 CCTV나 뭐 도로공사 이런 것들이 사실 반은 행정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걸린 마지막 커트라인에 걸린 사업이 5억이었어요. 5억이었는데 우리가 막판에 32억 하면 3억 얼마가 남을 거예요. 근데 줘야 될 거 건설교통의 5억 사업은 아마 무슨 동청사 무슨 동 주민센터를 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어갖고 이거는 굳이 우리가 모자라는 돈을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해서 남기고 차라리 2호 남는 돈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올라왔는데 그 어르신들 백신 무료 접종하는 거 있죠. 거기 예산이 부족해갖고 그쪽에 드리기 위해서 좀 예산을 32억에서 좀 남겼습니다. 3억을. 그렇게 해서 일단 2013년은 정리가 됐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조정회의까지 다 끝났는데 아직 완전하게 결과 대략 저희는 이제 사업 결과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 서울시 참여 예산의 경우는 지역회의 제한 사업이 94건이고 주민 직접 제한 사업이 66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제한 사업이 좀 많이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조정협의회 결과 서울시에 올라갈 거는 총 52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 올라왔고 아까 보시듯이 그래도 반 이상이 또 서울시에 채택이 됐던 결과가 나왔었고, 참여예산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결과로는 지역회의하고 주민직접사업을 일부러 사업자하고 다 분류를 행정에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분과위에서 조정위로 넘어가기 전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각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칙위원장, 그리고 우리끼리 18명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운영위원회 조정위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실링을 좀 걷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정말 이거는 운영위원회 판단했을 때 너무 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은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약간 조정을 하는, 그래서 약간의 사업 수나 아니면 사업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라간 거는 이렇게 위의 결과 52건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올 9월 달에 이제 관악구 참여예산 사업은 이제 참여예산 위원회로 올라온 거는 지역에서 올라온 게 이제 직접이 22건이고 지역이 65건. 그러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줄어있고 조정협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87건의 사업 중에 34건이 상정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쨌든 저희 지방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32억을 쓰다가 8억 4천을 써버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허탈해진
그래서 이제 금액도 이제 1억 이상의 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고 내부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건설교통 같은 경우나 아니면 행정재경 쪽에는 CCTV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CCTV는 절대 하지 말자. 내부에서 이제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정말 돈도 없는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데 쓰자 해서 CCTV도 빼고, 그래서 건설교통이 처음으로 도시관리보다 사업수가 적게 이제 올라온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위원들이 어느 정도 반성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전체 토론회를 이제 내년 초에 1월달이나 하면 2024년 참여연 평가 토론회를 가질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된 이제 개인적인 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주민 직접 제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회의 초기에 그 평가 절차가 생략됐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감 시한이 직접 제한과 주민 제한, 지역회의 마감 시한하고 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고, 같은 사업을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개인적인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지역회의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쪽에서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분이 어디가 서울시 참여단까지 올려요. 그래서 중복 사업이 몇 군데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따로 교육 이렇게 하기가 참 뭐해요. 근데 또 이게 올라온 사업을 이제 중복 사업이라서 배제는 하지만 당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양심에 맡기는 건데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어떤 위원들 교육에서 좀 같이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번에 2013년에 봤듯이 같은 사업안인데도 뭐 재심사를 할 경우에는 번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붙고, 특히 이제 서울시 참여 2013년에는 서울시 참여에 떨어진 사업들을 대단위로 다시 구참여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만원수가 실제로 조정해배까지 올라가서 시행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판단이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2013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수나 사업액이 줄어든 건 어쨌든 그 예산에도 좀 미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네트워크 위원들이 사실은 2년에 몰빵을 해보는 거예요. 몰빵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을 바꾸다 보니까 참여단 위원들이 한 70% 정도 새 신규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구참에서 위원하다 이제 지역에 내려가니까 지금 또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이루고 오는데 그만큼 또 역량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도상에는 조례상에는 참여단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정을 해뒀기 때문에 실제 이제 2년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2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틀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인과이 나와서 이제 조례 제정에서 임기를 2년에서 연임으로 바꾸는 안들도 사실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막상 좀 알만하면 관둬야 되는 이런 이제 좀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상 규모가 어쨌든 뭐 해마다 재정들이 안 좋아서 많이 축소가 된다면 그 사업 편성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관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 구청장 가용률 예산에 저희는 30%거든요. 32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월체 예산이 20억이었고 2012년에 못했던 추경 2012년에 또 32억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32억을 쓰던 그 이참 예산이 올해는 워낙 작다는 이유로 3분의 1 정도 8억 4천으로 깎이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교통 문과 사업수나 사업액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 좀 사업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또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직접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주민들이 그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더 많이 격려해주고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걸 할 사실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 같은 경우 지역회가 잘 되는 지역이 한 17군데인데 그중에 이제 남양이나 중앙동, 남양동은 저저번 시간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 이런 사람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좀 주민 제한 사업으로 공유하는 그런 걸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좀 더 분발을 해서 그 회원들의 자발성이나 행정의 뒷받침을 좀 강력히 노려야 되는데, 잠깐 제가 이제 좀 수정된 그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선생님 못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안이 들어왔던 걸 제가 원고를 보내고 우리 이제 팀 네트워크 팀에서 들어온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시 참여 예산이 이제 직접 제안과 지역회의도 우리 저희 30억씩 받잖아요. 60억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역회에서 올라온 안이 얼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직접 온 게 얼마 오는지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최소한 8억 4천이 만약 예산이라면 그 중에 4억은 직접 제안으로 받고 또 4억은 뭐 지역에서 받는 이런 식의 어떤 지역 서울시와 같은 걸 좀 적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지역회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참여예산의 의미가 전혀 없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회의에 정말 원활한 지역회의가 운영이 돼야 이게 행정과 같이 발전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우왕좌왕 돼버리면 실제로 지역에서 못 올라오면 구청에서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강의들이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구나 여기서 또 행정의 의지가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의회에서 깎이는 경우를 저희가 작년에 경험했거든요. 3억 예산을 그 청각 장애인들이 그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서 3억을 만장일치로 2위로 올린 거예요. 그 분과에서. 그 분과가 실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4억인데 4억 5천인데 그 중에 3억을 배정을 하고 1위는 이제 저기 성장애인 프로그램 9천에서 나머지 4억을 3개밖에 안 올린 거예요. 4억 5천에. 이거 3억을 위원들이 정부 이건 꼭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조정협의회에서 이 담당 과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업은 3억 갖고 안 된다. 5억이 있어야 된다. 그 2억을 더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미 당신 그럼 처음부터 그런 안을 지역회의 때 아니 분과회 때 그 의견을 냈어야지. 이미 올라올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이제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분과된 건 3억을 언제 다시 또 우선순위 잡아 갖고 올라올 거냐. 당신 때문에 나온 거지 뒤에 못 올라온 사업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막 강력하게 저랑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2억을 주니까 옆에 이제 국장님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저기 다른 과에서 2억을 맞춰주겠다고 국장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의회에 가서 의원님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만 봐도 자기가 덤태기를 쓰고 이 일이 또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이 사람이 2억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의회에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을 5천만 원에 그러니까 옆에 다른 상담소 옆에서 책상 하나 놓고 그냥 5천만 원 하고 시범 운영하겠다고 의회에다 낸 거예요. 의회는 이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착한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3억짜리를 실제 본인 스스로 깎아서 2억 5천에 하고 5천만 하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뒤에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 국가위원장님하고 그 위원들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구청장 면담하고 국장 만나고 왜 이러냐니까 근데 이분이 주로 복지 쪽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집 세세요. 고지식하시고 고집도 세고 절대 안 바꾸세요. 그래서 막 한 열흘을 실갱이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5천만 원을 통과했어요. 이 구청의 이 행정의 그 안일함들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그때 화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주민들이 원하는 나머지 사업들을 차라리 이거 안 된다 했으면 뒤에 3억이면 최소한 한 3억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배려를 안 하고 당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실갱이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예산이 잘 되려면 활성화도 좋지만 어떤 행정의 마인드도 굉장히 사실 인간 거버넌스가 되지 않으면 참여하기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그 제한사업 접수 관련해서도 이게 원래 교육을 저번 주에 고민했다가 저희가 소통이 덜 돼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했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구로에서 2주 전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 공무원과 그 제한자와 어떻게 이제 현실화 시킬 것인가 요거를 이제 좀 주제로 했었고요. 여기 이제 제한자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또 어떻게 좀 높일 것인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여러 번 다녀서 썼던 그 중에 이게 좀 제가 쓰면서 제일 별로인 느낌이긴 한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가 여러 번 다니면서 느낀 건 대단히 심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1%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이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저희는 왜 1%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다른 데 가서 왜곡되나 이런 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끼게 됐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주민 제한 사업 액수가 전체 한 3천억 예산 중에 1%니까 30억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서두에 쓴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절에 이제 그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전체 그 구 예산 중에 1% 혹은 30억에 해당되는 내용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혹시 그렇게 좀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요. 대부분의 저희 사업들은 주민 제한 사업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제한 같은 경우는 통로가 이제 저희 연중 수시로 계속 받고 있고, 뭐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접수, 뭐 구청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이제 접수를 하시면은 또 바로 구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로는 마련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동별회의나 분야별회의 때 집중적으로 좀 많이 받고요. 집중 공모 기간을 설정해서 이제 받고, 그 기간이 이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이제 그 심의를 하는 기준점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이제 의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이제 제안으로 넘기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외에도 이제 부서가 하고 싶은 사업들 같은 경우도 뭐 양성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서가 잘 아는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이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는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운영 체계도는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뭐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은 그 제안 접수가 되고 있는 동별회의와 분야별 회의에서 이제 제안이 이제 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이 14개이기 때문에 14 곱하기 3 해서 이제 건수와, 그다음에 분야별 회의를 할 때 이제 3건 뭐 이렇게 더한 것과,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렇게 이제 들어온 구 전체 사업들이 결합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결국 이제 뒤에도 제가 썼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 사업 예산액에 대한 이제 실링을 두기보다는 사업 건수로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판단하는 형태로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이제 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동별회의는 1차로 그 동별회의 하면서 걸러지는데, 홈페이지는 바로 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덜 거치니까 좀 뭐 불평등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년 동안 들어가다가 올해 이제 예산위원회 안 들어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는데, 예산위원회 자체에서 그걸 또 한번 걸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이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고는 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책 마련을 다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또 이렇게 그 결과 분석을 보면은 그 동별회의나 분야별회의가 대부분 지금 홈페이지 접수가 좀 적다 보니까 또 굳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냐에 대한 이제 문제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게 바로 위원회로 왔을 때가 좀 이제 문제성이 높아지는데, 사실 여기서 올라온 게 3건이면 이 3건 갖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바로 올라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시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많이 기술하진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시에 올랐다가 떨어진 사업도 바로 이제 그 저희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뭐 여기 올리고 저기 올리고 뭐 해봤자 결국은 다 그 참여예산 제도에 그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3군데를 올리든 4군데를 올리든 상관없이 이게 제대로 부서 검토를 거쳐서 통과되느냐라는 게 저희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에 올라왔다가 떨어진 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새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어떻게 사업화 시킬 거냐라는 관점을 갖고 좀 이렇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제한 이제 그 동너별 통계 및 결과 분석을 보면은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그 기록하고 이제 성과에 대해서 발표했던 걸 가지고 이제 쭉 봤었는데, 그때 발표할 때는 나름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수치나 이런 게 조금은 이제 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예산 편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수정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이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수정은 뭐 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이메일, 뭐 동주민센터 상시 접수도 받고 뭐 우편 접수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편 접수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보내주신다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는데 우편 접수의 이제 실효성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우편이라는 거를 이 시대가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 구청까지 방문할 필요는 없고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상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제 별로 잘 안 된다고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은 애초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고 있고 동별회는 이제 여기 참여자 그 수도 이제 이 3개년 그 성과 지표에서는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다른 그 2014년에는 이제 참석자 수도 나오는데 이렇게 100명, 150명 정도 가까이 와서 막 제안을 하시니까 이게 뭐 20건 정도 나와서 이게 서대문구 전체 이제 건수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제 동별 분야별 회의 이외에는 그다지 이제 실효성이 조금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드린 그 문서하고 이쪽에 좀 편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문서 순서가 조금 이제 좀 틀어진 게 있는데 23페이지에 있는 그 동별 제한 건수 선정 사업 건수 사업비는 이 그 다음 노란 박스 뒤에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이 앞에 있는 그 3년 그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별회의 했던 뭐 이제 것들을 이제 주로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동별회의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분야별 회의도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하다 한다고는 했는데 2012년에 새 분야에 대해서 하고 올해 이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하고 이 정도로만 그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야지 분야별 회의에서도 좀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부분 다 동별 회의에서 이 접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제일 뒤에도 이제 기술은 하지만 이런 홍보들을 좀 더 높여서 이런 방식들을 또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연중 수시로도 한다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타의 제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사업 수의 제한을 둬서 이제 심사를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이제 그 제한 사업에 대해서 수음이한가로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수가 뭐 20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양의 점수가 이제 5, 4, 3이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 점수 2하고 20 곱하기 3은 40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겼던 것 중에 40점 이하의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탈락이 되는 거죠. 그 이상에 대한 사업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1%로 해서 30억이라고는 이제 돼 있긴 하지만 30억을 이제 써본 적은 없거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결과로 나오면은 뭐 이제 12억 쓰고 15억 쓰고 뭐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 수준인 거고 이거를 이제 구에서는 이제 굳이 1%라는 이제 이름을 달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뭐 왜곡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자체도 이렇게 양 점수를 이렇게 탈락시키는 것도 저희도 내부에서도 이제 고민은 있어요. 아니 그래도 30억이 배정돼 있으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업성이 안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것 또한 예산 낭비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주민 제한 사업을 관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타이프를 사용하지는 이제 않아도 된다는 이제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합 그 이야기 듣고 놀랍긴 했는데 뭐 제가 15억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넘어오진 않거든요. 그거는 진짜 저희가 밤 11시까지 싸웠고 네, 아무튼 이렇게 넘어오진 않는데 그런 경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넘어오지 않아도 저희는 크게 문제 없는 게 주어진 30억도 저희가 다 못 쓰기 때문에 45억 줘봤자 그것도 이제 다 못 쓰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이걸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참여와 이 사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요게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된다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23페이지에 있는 동별 제한 건수, 선정 사업 건수, 뭐 이제 사업비를 쭉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희 이제 제한 건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이제 2012년, 13년 가면서 이제 또 중복된 것들이 얼만큼 있는가까지 이제 통계를 내거나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다수의 사업들이 또 그때 안 되면은 또 이제 계속 제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일정한 이제 중복성이 이제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160건에서 139건, 249건으로 뭐 이제 그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게 어떤 뭐 의미성을 가진다고 볼 정도의 이제 그 사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선정 사업 건수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그 동네의 특성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가연동이나 난가제 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뉴타운 사업 때문에 거의 동 전체가 지금 철거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제한을 해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몇몇 또 이제 부족한 지역들은 또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거나 뭐 사업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만들어냈다는 거 이제 이런 이제 판단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쓰진 않았지만은 저희가 또 이제 그 동별위원이나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한 사람 수도 이제 통계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희동 주민이 1년에 한 명씩밖에 이렇게 거의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별위원으로 한 명 되는 분만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동 사업이 이제 그 네 번째인데 6억 정도로 대단히 높은 이제 수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굳이 이제 그 자기 동 위주로 사업 선정을 하지 않는다. 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 회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장애 분야는 이제 100% 이제 선정되고 있고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볼 때도 장애 분야가 이제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뭐 이제 사회 약자에 대한 이제 배려나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신다는 건 이제 보여지는데 여성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한 건도 이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배려가 없다기보다는 실제 이제 제안의 이제 현실성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동 전체 사업과 이제 구 전체 사업의 구별이 크게 없긴 한데 이게 좀 이게 너무 광범위한 형태로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썼던 부분은 이제 제안자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보고 어떻게 이제 피드백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사업 제안이 이제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램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 담당 부서도 이 사업을 이제 전혀 본 적 없는 사업들을 이제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저희는 이제 뭐 서울랜드 같은 걸 만들어 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 부서가 뻥 쪄가지고 어떻게 할지 뭐 난감했던 부분도 있는데 뭐 이제 그 추상적인 사업의 가장 큰 뭐 저희가 예로 드는 거는 정말 버스 정류소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책들은 어떻게 관리하냐 뭐 이러냐까지 이제 갑론을박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담당 부서는 이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다 검토해봤는데 하지 않은 사업이더라. 한 대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도 이게 그 저희 뭐 모델이 그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업 불가라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안하신 주민은 아니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안 된다고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보니까 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거를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제 추상적인 사업을 제안했을 때 단순하게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안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이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리 공무원이 적극성을 갖더라도 뭐 사람이 이제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상적인 제한은 좀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잖아요. 뭐 홈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동별회의나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럴 때 저희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그냥 위원회 좀 그 빅마우스 같은 분이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해버린 경향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공동 명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전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그랬을 때 소통을 누구와 할 거냐에 이제 좀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표자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다수와 소통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여러 명이 됐을 때 단순하게 이제 그 담당 부서가 자신들과 이야기 편하다는 그 위주로 해가지고 제안자를 좀 결정하는 문제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제안자와 관여의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현장 답사하고 심의하고 뭐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안자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위원회로 넘어와가지고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의도 파악하고 담당 부서도 이제 제안자하고 소통 잘 안 하고 제안자의 의도를 파악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제안자와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 끝까지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4번에도 쓴 것처럼 이제 심화 첨가는 저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길은 좀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안자는 뭐 이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이렇게 파악을 해도 여기 이제 사유지 문제가 있다면은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안자가 우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위원회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그 땅을 제외하고 공원을 만든다거나 다른 방식의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첨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때도 분명히 저는 제안자하고 좀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자가 이제 자기의 원뜻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결국 이건 이제 뭐 사업 불가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안 사업이 결국 그 사람을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또 중심으로 바라볼 좀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또 이때 현실성도 따져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자하고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 전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끝까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듣고 이제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좀 자주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부서 검토 의견을 제안자한테 보내주질 않아요. 제안자가 그걸 보고 내 의견이 좀 왜곡됐다 어쨌다라는 이제 주장을 좀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제안자가 사업 과정에서 이제 사라져버리는 게 이제 자주 보이는데 검토 의견도 보내주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업 현장 답사할 때도 제안자가 거기 와갖고 자기도 왜 이랬는지 설명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감독관처럼 되는 거는 이제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어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안이 또 상호 충돌할 때가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철거해달라는 주민이 있고 아이들의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육교를 예쁘게 꾸며서 동네 미관에 이제 도움이 되게 하자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현실적 결과적으로는 이 두 주장이 다 올라와서 투표를 거쳤는데 3순위에는 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제 거의 3년째 묻히고는 있는데 단순하게 이걸 이대로 놓을 거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실 많은 주민 어느 한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해버리면 이게 우선순위 올라오고 선정돼서 철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 수렴, 뭐 설문조사 결과 등등을 반영을 해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그 참여자의 뭐 프리미엄을 준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제안 한쪽이 이제 통과돼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제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미처 모르는데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주민들이 이제 또 민원을 또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이제 민원 발생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대부분 또 오래 묵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사업을 할 때쯤에 거기에 이제 현수막을 좀 건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민 의견이 있으면은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접수를 받는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한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제 높일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접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바일 접수나 주민 이제 모바일 투표로서 관심을 이제 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구청 어플도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 다 이제 구 전체 어플이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 차원에서는 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어플 중에 또 한 꼭지라도 이걸 좀 넣어가지고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편사항 신고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됩니다까지 이제 오는데 좀 일종의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그 주민들이 다니면서 바로 뭐 찍어서 올린다던가 내가 뭐 길을 가다가도 어떤 생각이 나면은 올릴 수 있게 그런 좀 어플을 개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 단위에서 그거 예산이 책정하기 어렵다면은 서울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도 그런 어플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는 그 관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이제 주민 홍보도 하고 직접 제안을 받으러 좀 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잘 됐으면 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단순히 제안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현실화시키는 거기에서도 같이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별 회의 또 이제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권역을 한 뭐 4개 정도로 나누는데 동별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좀 권역별 대부분 이제 생활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권역별 회의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이제 올해부터 생활권 계획이란 거를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도 권역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제안들을 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권역별 회의도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계획 사업 같은 경우도 항상 이게 이제 장기다 어쩌다 뭐 이렇게 해서 단기 뭐 1년 제한 사업으로 자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럼 장기로 우리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이것을 인큐베이팅 하는데도 재원이 좀 이제 될 수 있게 방안을 좀 이제 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 제한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다들 음성적으로 자기 아는 주민들 통해서 하는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부서 사업 자체가 좀 이제 그 주민 제한 사업 자체에 올라와가지고 뭐 그것도 이제 좀 쿼터를 좀 주긴 줘야겠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30억 중에 이걸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면은 사실 부서는 이제 신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지자체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좀 더 저희가 공무원들과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친화적인 방향에서도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이게 부서 이제 구의 이제 신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어떤 게 우리가 더 시급하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향에서도 저희 이제 부서 사업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이렇게 사업에 좀 들어올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청소년 예산을 할애됐기 때문에 좀 한번 그 사업 제한 경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경로보다 이제 절차에서 좀 수원시 시스템이 다른 게 수원시는 동구조가 없어요. 지역회의가 구에 있고 그러니까 광역이랑 비슷하게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총회나 이런 게 있어야 좀 주민이 밑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주민 제안은 그냥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받는 방식이어서 좀 이렇게 공백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안이 서로 상반됐을 때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이 시스템을 짠 거는 지역회의가 구에 있는데 개별 제안이 들어오면은 일단 다 지역회의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역회의에서 현장 실사랑 이런 걸 주로 1차 검토를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
시 전체에 해당하는 건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 이제 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위원회로 올리면 시위원회에서는 그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걸 갖고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보고 다시 뜯어 고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 동구조가 있는 데서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걸 시위원회에서 고치는 거는 동에서 우선순위는 사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좀 순위를 번복하거나 이렇게 바꿔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구에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한 거를 시에서 다시 정하니까 이 권한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걸 왜 뜯어고치냐 그러면서 첫 해 막 난리가 정말 그 막 항의하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서울에서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정한 게 그리고 이 조정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공무원이 그 뭐지 이 딱딱한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 참여예산은 주민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주민 시스템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동네 가로등 다는 게 시소관 부서여도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지역회의에서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다는 부서는 시에 있으니까 이건 시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지역회의에서 하냐. 이래서 그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는 걸 했고 그게 때마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할 중복이랑 겹쳐서 막 논의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시스템으로 된 게 시소관 부서는 시분과위원회로 넘어가고 구소관 부서는 이제 지역회의로 넘어와서 기초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지역회의나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는 좀 조정이 가능한데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거는 시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꾸지는 못하고 우선순위 결정된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어요 역할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되게 웃긴 게 수원시는 서울시가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게 넘어오면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거를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해서 그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소관 부서별 최초 그 예산 요구서에 직접 이렇게 편입을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 우선순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 안에 들면은 모든 걸 소관 부서에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역회의나 이런 데서 중점을 두고 하는 게 행정부서에서 부적절한 사업이다 뭐 이런 불가 판정 받은 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적절하면 이걸 어떻게 적합한 걸로 바꿀 것이냐. 그리고 제한된 사업 중에 예산 낭비나 정말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누락시킬 거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방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아까 그 서울시가 공무원이 좀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그랬잖아요. 수원시도 부서가 실링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부서가 40억인데 참여예산으로 20억이 올라오면 20억밖에 자기의 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서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부적합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 전에는 사유지여서 이렇게 불가하다는 건 그래서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건 시유지여서 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그래서 회계가랑 협의를 해야 돼서 불가하다고 이게 막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이유를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서 담당자를 만나고 과장을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같이 현장 실사를 가고 구청장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근데 어쨌건 그렇게 관찰을 시켜서 이 통과를 하니까 부서에선 죽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설 쪽은 이게 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이번에 많이 통과시킨 게 그 골목길 같은 경우에 사유지인데 골목길로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뺏었다고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골목길로 공유지로 편입시킨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되게 낙후된 골목길이 많은데
여기를 사유지어서 이제 포장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그건 논의를 해갖고 오히려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재산상 사유지지만 우리가 공익성이나 이렇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으로 포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기준을 바꿔서 이제 그런 부분 다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제 자기네 계획상 쓸 돈이 확 줄어든 거죠. 그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들리는 얘기가 좀 부서별로도 이 참여 예산을 실링제로 이렇게 해서 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러면 분과위원회나 아니면 지역회의에 그 부서에서 와서 그런 부서 사정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 조정해 주겠다. 와서 조정하자. 단 조정할 때 그럼 부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줘야 그런 걸 보고 같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조용하더라고요. 자기네 그 계획이나 이런 건 공개하기 싫은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계속되는 고민은 동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고민은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위원회 역할이 계속 중복돼서 사실 지역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다른 역할을 분과위원회나 전문적인 역할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고 있고 뭐 절차상 좀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 수원시도 동사무소 개부소나 이건 행정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거는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참여 예산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누락을 시키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가치 판단의 문제 있잖아요. 행정이 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아까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에 조율된 좀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